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께서 제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작전 중 순직한 최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헌법 위반, 국가이익 저해 요소, 집행 불가능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제2요구를 통해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제2를 요구한 것으로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수기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의사를 합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수기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수사기구라는 점에서 특별검사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법률안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 야당에게만 부여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통해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어 표적,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별검사의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군 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